조현우 선생님 한 8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8조 정당.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음.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몇 항이에요? 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음, 조항을 음. 어디다가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중앙당에 두는 거? 네네. 그거 제1조 해당되죠. 음,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은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정당의 설립은 자유 그러면 서울에 안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법률로 규제를 해버린 거죠. 네. 이게 박정희 때 만드는 거거든요. 박정희가 다른 정당의 설립을 규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 해산 얘기 나오죠. 그거는 네. 사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정당이 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그거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안 되고 정부만 제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통합진보당 이 조항에 의해서 해산한 거예요. 지금 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위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본적으로 내란 세력들하고 음,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음, 또 정당의 활동을 음, 같은 정당인으로서 방해하고, 정당한 그 국회의원들의 그 음. 입법, 권자로서의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네. 계속 민주당에서 해산시켜 제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저 2항에 정당의 설립의 목적이 민주적의 함은 6월 민주항쟁 후 개정된 1980년 헌법에서 신설된 거예요. 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민주적이에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자기가 소신껏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미국을 예를 들어서도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안이 조문에 뭐 소신 발언하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그 공천을 당수가 결정한다는 데 있어요. 네. 근데 포데모스 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은 공천을 지역 당원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음, 중앙당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지방에서 그 당원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몇 년 안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요. 음. 이번에 한국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나왔잖아요. 그 이준석이 한 얘기 들으셨어요? 뭐 99만 원만 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고. 보수 정당이 이긴 하지만 그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예요. 후보자 결정하는 거를 당원이 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공천권을 중앙에서 특히 당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수의 말을 거슬려 가지고는 공천받을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원들이 줄 서기 하는 거거든요. 소신 발언을 못하고. 근데 여기 이 항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사망인데 사망의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전두환이 계약한 거예요. 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아, 헌법에 정당 보조금을 국가에 지급하도록 써 있는 이 조항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음.
이게 왜 만들게 됐는지 한번 나중에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제4항에 위헌정상 해산심판제도는 4.19 혁명 후 개정된 1960년도 헌법에 처음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왜 만들어졌냐 하면 4.19 혁명 전에 이승만이 봉합.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절차도 없이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당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권력자가 정당을 마음대로 해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오히려 정당 자금의 출자와 사용, 그리고 재산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 활동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도 단체의 일종이므로 결사의 자유로 보장하면 충분한데 정당 운영 자금 보조까지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평등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을 어느 정권이 헌법에 추가했습니까? 1번 이승만 독재정권, 2. 박정희 군부 독재정권, 3.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 4. 노태우 군부 독재정권. 답은 3번이랍니다. 이제 그 답을 맨 밑으로 옮겨놓으려고 그랬어요. 바로 답이 보이니까. 다음 장으로. 예, 전두환 그 군부 독재 정권 때 이걸 만든 거예요. 자, 해설. 조윤호 선생님 읽어보세요. 헌법에 정당 국가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므로 제3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5.17 내란 후 개학한 1980년 헌법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민정당을 창당하면서 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당은 일반 단체와 달리 실질적인 힘을 가진 집단인데 이들에게 단체 운영 자금까지 대주면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날 직업정치인이란 말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정당에 대한 특혜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의석수에 따라 전체 정당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은 대부분 거대 양당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RF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20석 이상을 가지면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당이 83%를 가져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요 정당들이 여기 주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거대 양당 말고는 나머지 요 정당들이 살아남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대 양당들은 선거에 줘도 좋아요. 막대한 정당 보조금이 나오니까 정당 운영하고 먹고 사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좋고 저도 뭐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전두환이 고착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정당 보조금 안 줘요. 대신에 독일에서는 정당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자금 모금, 운영,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돼 있어서 다 국민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운영비라 그래서 이거 공개해야 안 해요. 공개도 안 할 뿐더러 항목도 자세해요.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머니에서 쌈짓돈 식으로 막 쓰니까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누구의 돈에서 나온 거예요. 세금이죠. 네, 다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적으로 폐지가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잖아요. 네. 그래서 5명만 모이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구당이 5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앙당은 서울에 두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냥 5명만 모이면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200명 모이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당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 법률에는 지역당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당 만들고 하는 청년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재판 중이거든요. 근데 왜 헌법 정당 조항은 잘 돼 있으면서 정당법이 잘 안 돼 있냐면 박정희 전두환 때 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도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개 지구당이 있어야 되고 뭐 숫자도 많잖아요. 1000명 이상이잖아 한 지구당에. 그러니까 힘들죠. 더 재밌는 거는 원내 교섭단체 있죠. 국회의원이 20명이 있어야지 국회에서 발언권이 생겨요. 근데 다른 나라는 5명만 있어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나라가 많아요. 유럽의 어느 나라는 1명만 있어도 원내 교섭단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운영 일정 짤 때 원내 교섭단체만 모여서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10명 이상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없으니까 맨날 둘이 얘기하는 거야. 조국혁신당 20명 안 돼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어. 진보당 없어. 뭐 기본소득당 없어. 근데 다른 나라는 국회의원 5명만 있으면 원내교섭단체가 돼가지고 같이 상의하니까 발언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협상하고 교섭하고 이렇게 하면 절충안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양당이 다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움질하다가 당선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보조금 엄청나게 받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이 되는 게.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미국의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만 있는 겁니까? 다른 당도 있습니까? 다 있어요. 아, 다 있는데 양당 중심으로 굴러가도록 그렇게 시스템 짜져 있고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베껴온 거예요. 거의 다당제예요. 저는 2당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 더 이걸 심하게 짜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당 조항을 다시 만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국민개헌안. 국민개헌안 제8조 1. 정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포함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재산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의 활동이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명백히 위배될 때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뒀고요. 이번에서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 내용을 더 확장한 거예요.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포함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정당에서는 당원 주권의 원리가 되겠죠. 당원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정당에서 후보 선정할 때 그건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수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당원이 실질적인 정당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바꾼 거예요. 3항에서 정당 운영 국가 보조 내용은 삭제하고 대신에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재산 사항을 공개해야 되는 거야. 4.19 후에 만든 헌법이 있죠. 그 헌법에는 정당 조항이 그 결사의 자유에 들어가 있어요. 정당 조항이 따로 없어요. 정당은 국민이 생활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결사하는 거에 일환이기 때문에 따로 두지 않고 결사 조항에다가 정당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박정희가 이 60년 구태도 일으켜가지고 따로 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빈칸에다가 아까 그 지역당 만드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조항을 만들기 어려우시면은 의문점을 적으시면 돼. 아, 왜 서울에만 꼭 중앙동을 둬야 되는가? 이건 불합리하지 않는가?
써도 되고 그 조항을 없애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자유롭게 상상해서 쓰시면 돼요. 네. 만약에 5명 모여서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 사거리 현수막 있죠. 네. 쓸 수 있어요. 정당은 군 사고사 유가족들이 한 10명 모여 정당을 만들어. 그러면 사거리마다 군 사고사의 부당함 그걸 알 수 있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당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지 국민의 삶에 유리하고 군 사고를 없었던 유리한 건지 한번 적어보시고 옆에 QR코드를 찍고 웹사이트에다가 그걸 옮기적 적어보세요.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예. 지금 헌법에서는 그 사항에 음, 후가 그 헌법재판소 제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음, 개헌하면 이제 음. 대통령으로 표현이 네. 되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정부란 음.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대통령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더 엄격하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런 의미예요. 그 대통령이라고 딱 이렇게 개헌안에 나오니까 네. 혹시 대통령이 좀 우월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막 독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아무 정당이나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걱정 드는. 드시면 그걸 다 네. 정부로 고치자고 적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마음껏 적으시면 돼요. 아, 네, 자, 적으면서 들으세요.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인도,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50여 개 국가가 정원으로 창당이 가능해요. 500인 이하의 당원으로 창당이 가능한 나라가 홍콩, 네덜란드는 2명, 최소 2명이면 창당이 가능해요. 베네수엘라 있죠? 여기는 50명. 인도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인도가 100명이면 창당할 수 있어요. 대만이 500명.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내 기업단체는 30개국 가운데 5개 이하로 할 수 있는 나라가 19나라가 있어요. 일석만 있어도 원내 기업단만 쓰는 나라가 4개국이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20석으로 30은 독일에 의해서 OECD의 2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아니요. 오늘 어떻게 없어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당 조항의 문제점은 뭐라고 느껴져요? 이 내용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공천을 받는 그 정치인은, 나 정치하겠다고 데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정도 돼야 정치를 하나 보다. 음,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좀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이랄까? 정말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추천받아서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전라도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그대로 당선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공천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음, 좀 속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공천받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천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 요즘 이재명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음, 정치하면 멀리 있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음, 뭐 이런 느낌, 음, 또 약간 패배주의적인 느낌이랄까? 이게 어디에 음.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수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 당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공천권을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정당도 이 결사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투표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음, 아래서부터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적으셨어요? 네, 적었습니다. 예, 읽어보죠, 적으신 거. 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개헌안이 사항이 대통령이 음,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음, 혹 대통령이 독단적인 제소가 음, 우려되며 음, 대통령이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행정부의 견적에 필요한 제도가 완비되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음. 썼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네. 선생님 읽어보세요.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현행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됐으면. 말씀 음, 잘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다른 나라는 500인 이하의 당원으로 가능도 하고 네, 베네수엘라가 최소 50명.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인구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인도가 10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으면 돼. 그 정당 설립 및 조직 활동은 자유이며 최소 100명으로 창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다 적어버리면 정당법은 하위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헌법에 적어넣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음, 국민한테 유리한 거예요. 멕시코 헌법을 보니까 그 노동 관련 조항이 있죠. 그게 네, 다섯 여섯 페이지가 돼요. 아, 심지어 그 체불임금 조항 있잖아요. 기업주가 체불하면 어떻게 처벌한다. 그런 조항까지 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 하위법으로 장난칠 수가 없어요. 정당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이렇게 포괄적 써놨으니까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혼 음, 만들 때 우리는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요건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헌법에다가.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민은 법률을 발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 자유를 발휘해야지 이렇게 힘이 있는 건데 국민들한테 발의권을 주고 싶겠어요? 국회를 그렇죠. 넘어가면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헌법에다가 뭐 50만 이상이 서명을 하면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끝끝내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어요. 우리는 가능한 헌법 내부에다가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집어넣는 게 유리한 거예요. 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다 그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최소 100명이 모이면 창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앙당 그 관련 없어요. 그냥 아무 지역나 100명만 모이면 돼. 그 괜찮겠습니다. 지역에도 많은 그 정당들이 생겨서 다양한 의견을 음, 제안도 하고 음, 지역 현안 같은 것도 챙길 수 있고, 예. 정당이 많으면 혼란스럽다 그러는데 국민 네, 입장에서는 정당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음, 쫓아가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정당이 많으면. 네, 근데 지금은 정당 만들려면 숫자도 엄청 많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네, 조합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소위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정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누가 네. 짜놨냐? 박정희, 전두환 이런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기 유리하게끔 짜놔서 그걸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이런 안 예, 좋은 그런 그 법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묶어놓고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는 겁니까, 선생님? 최종적으로요. 아, 국회에서 네, 3분의 2가 찬성하면 네, 그다음에 국민투표 붙여요. 그래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해요. 아,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투표 안 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적도 있어요. 이승만 때는. 예. 음, 아직도 이런 그 계약들이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좀 근데 이게 많이 좀 걱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국민들도. 이게 남아있냐면 그동안 김대중 정부도 있었고 네,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박정희나 이승만 전두환 만든 독소조항 그걸 개정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했냐? 권력 네. 쥔 사람이 유죄가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 책 맨 뒤에 보시면 박정희 전두환이 만든 독소조항 개정하지 않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몇 쪽이냐 한번 볼까요? 422페이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권위주의 독재 시대의 잔재. 예 예. 이게 다 지금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왜 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유리해서 그런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네, 제 43조 보세요. 네, 424쪽에 국회의원은 정하는 직을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예. 64년도에 박정희가 바꾼 거예요. 네.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 내용이 뭐냐면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은 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 전까지는 국회의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었어요. 특히 장관을 겸할 수 없었어. 근데 박정희가 이걸 자기 정치가 유리하게끔 장관을 겸직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음, 지금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바꿔야 되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유리한 거야. 안 바꾸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항들이 다 그렇게 권력을 잡은 쪽이 유리하도록 짜져 있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 장관직으로 갔을 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음, 같은 저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좀 봐주고 그렇죠.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게 예, 생겨나기 그렇죠. 시작했군요. 정부와 국회는 서로 견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저 국민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정부 입장을 들겠어요? 국회 편을 들겠어요? 음, 당연히 정부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네. 편을 들 숫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89조 16번 보세요. 검찰총장 합동참모 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전 공무원 구형기업체 관리자 임명 대학 국립대학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뭐다 구형기업체 관리자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아니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뽑으면 되지. 예.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대학교를 관장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통제하려고. 그다음에 아, 국영기업체 관리자 임명. 이러니까 맨날 낙하산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음, 선거에 뛰었다가 당선 못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네. 보훈 차원으로 내리꽂잖아요. 음, 이것도 다 박정희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 박정희 때 학생들 대우 많이 했잖아요. 대우를 못하게 하려면 총장을 네. 잡으려니까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음,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헌법을 볼 때 국민 입장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50분이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개헌하자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음, 지금 상황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국회에서 3분의 2 조건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헌법 개정 혁명적인 상황이 오면 가능해요. 아, 4.19 혁명 이후에 개헌했잖아요. 네. 두 번째로 독재자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가능해요. 아, 독재한테 유리하도록. 그래서 박정희가 개헌했잖아요. 네. 전두환이 개헌했잖아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양당이 서로 곤란해가지고 그 국면 전환을 꾀해야 되겠다. 그럴 때 또 가능해요. 네 음, 번째로는 국민이 아우성 투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딱 한 번 있어요. 4.19 혁명 전에 군 경찰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때리고 구속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 처벌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무산됐어. 그때 상위 용사들이 국회를 음, 쳐들어가서 국회 단상을 점거하고 싸워가지고 만들어진 게 소위법 개헌이에요. 그때는 딱 한 조항만 붙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4.19 혁명 전 학생과 그 사람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하고 구타한 사람들은 처벌한다. 네. 그게 유일하게 국민의 힘에 의해서 개헌된 사례예요. 지금 네. 우리가 하는 방법은 국민 개헌 천만 서명 운동 지금 국민 개헌안 만드는 거 있죠. 1,000만 명이 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원하고 서명을 했어.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게 네. 개헌 운동 100만 서명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박정희가 유신헌법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백기환 선생 등이 100만이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유신헌법을 바꾸자.
개헌하자. 그렇게 운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서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탄압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하고 이제 온라인 토론하고 모의 토론하고 가지고 계속 국민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100만 명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거죠. 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의견들이 전부 저 국민 개헌함 사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100만 서명이 달성되면 국민 개헌 안으로 제출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국민 개헌안이 있죠. 이것도 8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이렇게 국민 개헌운동에 동참하고 싶고 헌법 공부하고 싶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강사가 한 명씩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예. 하나 좀 고무적인 거는 지난번에 만든 그 동영상 있잖아요. 네, 아버님 얘기하신 거 네, 그거 네.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야, 네. 헌법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센 거구나. 그걸 음, 절실하게 느꼈다 그러면서 격려의 문자가 막 와요. 예. 자, 오늘 마칩시다. 잘, 예.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봬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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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